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얼굴 없는 천사 소식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주에서는 벌써 18년째 매년 연말 성금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계신데요. 1년 동안 모은 현금을 그대로 상자에 담아서 전달을 하고 계시죠. 네, 해마다 전한 성금은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이웃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완주군에는 올해로 11년째 익명으로 이 수십 포대의 쌀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난 16일에 남모르게 온정을 전달하셨다고 해요. 네, 이런 분들 소식 들으면서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성금을 모으는 작은 저금통이라도 좀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문자에서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2018년 고마웠습니다. 인사를 드려야죠. 그럼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웠다는 표현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또 가족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뷰를 통해서 가족에게 고마웠던 이 마음을 한번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문자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짧은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활발하고 재밌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저와 잘 맞는 친구들 많이 만나서 재밌게 논 것 같아서 그 친구들한테 고마웠어요. 30될 때까지도 엄마 아빠가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셔서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전주 전희초등학교 5학년 3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공부도 알려주시고 5학년 한 해를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미술쌤이다 보니까 미술도 잘 가르쳐주시고 그 학습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시니까 저가 다른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발전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엄마가 좀 안 좋은데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형제들 간에 그래도 안 싸우고 엄마를 보살피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엄마가 치료를 받아서 엄마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부모님이 편찮으신 분도 계셨는데 꼭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그리고 스승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요. 5월에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말에 표현하는 마음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교 오늘의 문자 키워드 2018년 고마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 오늘 문자로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첫 소식 출발해 볼까요? 오늘 첫 소식도 훈훈한 소식이 준비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제빵 봉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빵 굽는 향기처럼 기분 좋은 봉사자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죠. 네, 빵을 정말 좋아하는 저에게 오늘 하루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익산의 사랑의 빵굼터 봉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빵을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빵굼터 봉사단 어떤 단체일까요?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랑의 빵굼터라고 하니까 사랑으로 빵을 굽는다 이런 단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열게 된 건가요? 2005년도 5월 달쯤에요. 저희 평상시에 봉사를 많이 하시던 분이 제빵 사업을 하시다가 좀 안 좋아져서 모든 기기를 저희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했던 게 저희 이제 사랑의 빵굼터를 문 열게 된 겁니다. 한 10년 정도 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사랑의 빵굼터 봉사에 함께하고 계시는가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제빵 봉사라는 이름으로 뭉쳤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봉사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짜장면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통반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평상시에는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고 수요일 날 이곳에 모셔서
오셔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모두 마음이 따뜻하신 네.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곳에서 빵이 만들어지면 어려운 세대, 그러니까 장애인 세대라든가 조손 가정,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이런 분들한테 간식거리로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되면 배달 봉사자들이 오셔서 이 빵을 배달하러 갈 겁니다. 네, 날씨가 요즘 추운데 일단 마음만큼은 따뜻해질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빵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빵사들은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재능 기부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제 저분이 쭉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과정에 보조하시면서 기본적인 기술들은 다 배워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재능 기부하는 선생님 분이 또 계시네요. 네네. 그리고 매주 첫째 주 토요일에는 또 신나는 빵굼터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요즘 이제 가족끼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가족끼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쿠키를 만드는 거고요. 만들어진 쿠키를 어르신이 계신 시설에 간식거리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네네네.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니까요. 네. 저희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 프로그램에 오면 저희가 공지를 하면 선착순을 그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째 주 토요일에는 신나는 빵굼터 할 수 네. 있고 네. 그러면 사랑의 빵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837-1365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한 번쯤 제빵을 배워보고자 하신 분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제빵 봉사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시작을 한 건가 봐요. 네. 네, 이 봉사에 참여하게 된 지 오래되셨나요? 저는 그냥 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네. 여기가 매 주마다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참여했어요. 네. 빵을 만드는 걸 원래 좋아하시나요? 네,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참여할 땐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작업인 건가요? 저희가 빵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계란이고 네. 나머지 이제 이게 오늘 만드는 빵 중에 마드렌이라는 빵이 있어요.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틀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틀 위에다 이제 제빵 선생님 재료 부으셔서 마드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시작을 제대로 한 게 아닌데도 벌써부터 왠지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는 자주 봤었는데 실제로 이런 현장을 접하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요. 근데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이 봉사활동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센터에서요. 네. 하면서 이게 빵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네. 돕자고 해서 그런 계기가 좋아서 이렇게 네. 하게 된 거예요. 제 기술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제빵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셨었나요? 예, 예.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좀 보람차다, 뿌듯하다 이런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요. 네. 현재 빵컴퓨터가 13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빵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전화도 주시고 편지도 주시고 하니까 그런 게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보람도 있고.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막 맛있게 만드셔서 또 전달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빵이 완성됐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으면 배도 든든하겠지만 또 마음까지 든든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신나는 빵굼터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맛있는 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유진이었습니다. 제가 또 정말 빵을 좋아하잖아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라 이 빵을 만드는 분들도 그리고 받는 분들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토요일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통 많은 봉사자들께서 봉사는 내가 하는 거지만 남을 위한 거지만 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직접 가보니까 정말 새삼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의 작은 재능 기부도 네. 다른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2018년 고마웠습니다. 네, 인사를 드려야죠. 네, 샵 1991번,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방송 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매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정말 감사했던 일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또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겠죠. 매일 육아로 또 집안일로 고군분투하시는 주부님들, 또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분들께 오늘 고마웠다는 마음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문자 기다릴게요. 네, 저는 옆에 함께 있는 유진 씨한테도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은 우아한 한 끼 소식인데요. 오늘은 추위를 싹 가시게 할 요리들을 담아봤습니다. 네, 피자는 기본이고요. 치킨, 생선, 족발,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화덕 요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화로 속에 뜨거운 열을 가둬 조리하는 화덕. 그 매력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기에 화덕 요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덕 요리의 정석, 바로 피자입니다. 나폴리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효모를 직접 키워서 거기에 반죽을 해서 피자를 만듭니다. 직접 반죽한 도우로 만들어야만 인정되는 나폴리 피자의 엄격한 세계. 5일간의 숙성을 통해 발효가 잘 된 반죽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피자 명장의 화려한 손길과 함께 탄성이 더해지죠. 신선한 토핑으로 단장을 맞은 피자는 엄청난 고운을 내뿜는 화덕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덕에서 참나무 장작으로 피자를 굽게 되면은 음이온이 나오고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내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참나무의 향이 이제 피자 도우에 배기면서 자연의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덕의 구수한 불맛을 머금은 도우 위에 특별함을 더해줄 시간. 강력한 풍미를 선사하는 루콜라와 눈꽃처럼 부드러운 치즈의 만남.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피자계의 명품으로 환생한 나폴리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화덕에서 막 구워져 나온 장작 냄새와 불향이 뭔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일단 이 비주얼 한번 보세요. 와, 이 불향하고 치즈의 조화로운 냄새가 먹기도 전부터 이 코끝을 너무 기분 좋아요. 특히 여기 도우 끝부분에 있는 이 탄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100% 장작을 사용했을 때 약간 훈장처럼 그을려진다고 해요. 굉장히 바삭하면서 도우가 너무 쫄깃하고 이 치즈가 담백해서 놀랬어요. 나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쫄깃쫄깃한 식감이 떡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피자를 먹을 때 항상 옆에 콜라를 두고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콜라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치즈 봐. 루콜라,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의 삼박자가 살아있는 피자. 그 고소하면서도 알싸한 매력을 아영 씨가 제대로 음미해 봅니다. 고르곤졸라가 좀 담백하면서 도우하고 치즈에 집중을 했다면 이 피자는 채소나 해산물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 피자하고 느낌은 비슷한데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훨씬 더 이 도우의 바삭함과 풍미가 좀 배가 되고 있어요. 특히 끝맛에서 느껴지는 이 해산물의 바다 향이 기존에 먹었었던 피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궁무진한 화덕 요리의 세계.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갈비인데요. 1차 양념으로 숙성을 마친 갈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후 2차 양념으로 깔끔한 맛을 더해야만 화덕 속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기죠. 갈비를 화덕에 장작으로 초벌을 하는 게 아니고 완벌을 합니다. 참나무 장작의 은은한 참나무의 향과 잡내가 다 제거가 됩니다. 갈비살의 부드러움은 배가 되고 기름기가 쫙 빠지는 대신 풍미를 채워주는 화덕. 이 녀석 역시 화덕 출신인데요. 불향을 듬뿍 뒤집어 쓴 오징어와 상큼한 채소의 만남. 당신을 지중해로 초대할 맛, 오징어 샐러드입니다. 아까 피자에 오징어가 들어있어서 좀 오징어 더 먹고 싶다 했었는데 딱 여기 이렇게 통오징어 한 마리가 있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지네요. 와, 이렇게 썰면서도 불향이 진짜 맛있겠다. 부드러운 식감 속 흘러넘치는 육즙. 시간이 지나도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초특급 장점까지 지닌 화덕갈비와 오징어의 향을 한껏 끌어올린 화덕 샐러드까지. 특별한 풍미를 찾는 이들에겐 화덕 요리를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그 화덕 요리를 먹어보니까 화덕 오징어 샐러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벼운 한 끼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른한 오후를 즐기고 있을 때쯤 이 부드러운 피자와 함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즐기면 하루를 기분 좋게, 마지막에 라스트는 고기로 마무리를 하면 1부터 10까지 정말 화덕으로 가득 채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도 굽고 고기도 굽는 화덕. 생선이라고 못 구울 소냐. 존재만으로도 밥도둑이 되는 생선 사형제. 한국인의 식탁 단골 손님, 갈치, 삼치, 고등어, 가자미가 등장했습니다. 화덕으로 하면은 고온으로 구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기름기가 증발하고 고기의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 철판에 몸을 싣고 화덕으로 직행하는 생선들. 고온에서 빠른 시간 안에 생선을 굽는 화덕은 껍질은 바삭하게, 살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생선 집에서 구우려면 집에 냄새 다 배이고 이 공기에 연기가 뿌옇잖아요. 근데 확실히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이렇게 공기가 깨끗한데 그윽한 이 냄새가 군침을 돌게 하네요. 아우. 오. 와. 살을 바르기가 너무 쉬운 게 속이 하도 촉촉하고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저절로 떨어져요. 화덕에서 막 구워서 나와서 그런지 불향이 그대로 배어있거든요. 맛깔스럽게 그을린 껍질 위로 숨기려야 숨겨지지 않는 윤기. 보기만 해도 흰 쌀밥이 떠오르는 비주얼입니다. 극강의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삼치살. 오늘만큼은 밥도둑 넘버원 인정. 생선구이의 치명적인 유혹. 못 참겠다. 꾀꼬리. 와, 나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그 대게 있잖아요. 대게살을 하얀
진한 부분을 싹 발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쫙 발라놓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부드럽고 촉촉해요. 아, 또 이 김에 싸먹는 생선 또한 별미잖아요. 상추쌈만 있는 게 아니라 김쌈. 젓가락을 완전히 거두기 전까진 온기와 촉촉함을 절대 잃지 않는 화덕 생선구이. 그 맛있는 뚝심에 별 5개 드립니다. 보통 생선 요리는 이제 엄마가 반찬이 없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구워주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구워주는 생선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 미안. 화덕이 구워주는 생선이 제일 맛있어요. 구수한 불맛과 깊은 풍미를 선사하는 화덕 요리의 세계. 피자냐, 칼비냐, 생선이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구수한 화덕의 향이 여기서도 나는 것 같습니다. 치즈 쭉 늘어나는 피자나 생선, 갈비, 뭘 먹어야 될까요? 고르질 못하겠어요. 전 골랐어요. 바로 이 화덕에 구운 생선 맛이 너무 궁금한데 네. 제가 생선 정말 좋아하잖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 먹을 때까지 온기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 겨울철 입맛 잃은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반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피자가 더 좋던데. 저는 생선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 2018년 고마웠습니다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가 있습니다. 직접 뵙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오늘 저희 문자창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께 직접 선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저희 생방송 뷰를 통해서 이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마음 문자 메시지로 한번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새콤달콤한 겨울 과일이죠. 제주 감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잘 몰랐던 역사 이야기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제주로 가보시죠. 여기도 감귤? 오, 또 여기도 감귤? 오잉? 여기도 감귤? 이게 제일 맛있겠다. 이거 따야겠다. 어이 잠깐! 어이! 자네 이 귤이 무엇인지 알고 따려고 하느냐? 이 귤이 뭔데요? 과거 제주에서는 100여 개의 귤을 선정해 그 귤을 임금께 진상하곤 했다네. 이 귤은 그러한 귤인데 어찌 자네는 그걸 따려고 하느냐? 아니, 근데 누구신데 말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저한테 귤도 따지 말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자네가 모르고 있었다니 유감이구만. 나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보지 않겠소? 예로부터 감귤로 유명했던 제주. 얼마나 유명했었길래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했는지 그 명성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난 12월 1일 감귤박물관에선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감귤철을 맞아 시작된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때 펼쳐졌었던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리 오너라! 아니 여기 조선시대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오늘은 황감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황감제요? 옛날에 그 제주에서 감귤이 진상이 되면 임금이 그걸 기념을 해서 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그 과거제 이름이 황감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감귤이 이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국 각지의 진상품이 올라왔는데 이걸 기념해서 과거제를 치른 예가 감귤밖에 없다는 거죠. 예로부터 인정받아왔던 제주의 감귤. 그러나 지금 감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의 토종 감귤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옛 품종의 하나인데요. 이름은 당유자라 합니다. 제주도 분들은 백유지라 하고요. 어른들의 말에 하면 예전에는 제사상에도 올랐다고 하고 그냥 먹으면 쓴맛이 강해서 드실 수는 없으니까 한약재나 차로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한약재나
당유자, 동정귤, 진귤, 병귤, 금귤 등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제주의 토종 감귤들인데요. 요즘 감귤과 달리 단맛보단 신맛이 좀 더 강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크기도 다르고 그렇죠. 모양도 다르고요. 또 재래종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지금 먹는 귤 있잖아요. 그건 언제 들어온 거예요? 1911년 다케 신부님의 친구분이 일본에서 14그루를 보내준 게 온주 밀감의 시초가 되었으며 60년대 중반에 그 모명으로 제주도에 가수원이 조성되었고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재배가 되었으며 그 연도에 집안에 감귤나무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 해요. 대학나무라도 불렸었습니다. 들썩들썩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황감제가 어떤 행사인지 또 한양이 아닌 제주에서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재미있는 연극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앞서 한양에 있는 성균관에서 우리의 황감제를 진행하였소. 그러던 중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 우리와 같은 황감제를 진행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 귤을 진상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접 제주도로 와 황감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지. 감귤이 제주에서 올라오면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을 모아 행해졌던 특별한 과거 시험 황감제. 제주에선 중학교 학생들 100여 명이 모여 황감제가 펼쳐졌습니다. 어머나,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이것은 재료를 익히거나 날 것을 통째로 혹은 채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모양과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뿌리거나 덧놓는 양념을 통틀어 이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보명입니다. 혹시 틀리신 분? 우리 좀 더 공부하기로 해요. 이렇게 골든벨 참여해보니까 어때요? 떨어져서 되게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조선시대 속대전에 전해지는 기록을 초석으로 제주 한의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유생문화기획단이 문제를 공동 출제했는데요. 2018년 황감제의 장원급제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전! 황감제 1등이 탄생을 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등을 했는데 공부 얼마나 했어요? 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귤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된 것 같고 좋았어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어려웠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쉬웠던 것 같아요. 황감제 시험도 치렀겠다. 마음 놓고 감귤 맛을 음미해보는데요. 껍질을 후를 벗겨서 노랗게 익은 알맹이만 쏙. 여기 혹시 이 귤 껍질들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알맹이 다 먹었는데 버려야죠. 저희가 이 귤 껍질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혹시 같이 드시러 가실래요? 귤 껍질로 음식을요? 귤 껍질을 말하는 진피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감귤이랍니다. 진피는 그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대표적인 이기약으로서 구토를 먹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담을 사귀는 데 주로 이용이 되는 그런 한약재고요.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항산화, 항염증, 또 항암 이런 다양한 분야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움직임이 적고 이렇게 비만율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이어트 쪽으로 임상적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귤 껍질이 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죠. 진피 커피에서부터 진피 와플, 진피 주먹밥, 진피 머핀 등등 다양한 음식 속에서 새콤한 맛을 내며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음식 준비했어요? 여기서는 진피라면입니다. 진피라면이요? 네. 진피라면이라고 하면 뭐 라면에 진피가루가 들어가나?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면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면 안에 비밀이?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죠? 노란색을 띠는 생면 안에 몸에 좋은 진피가 쏙 들어갔는데요.
과연 진피라면 그 맛은 어떨까요? 라면 나왔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라면 국물 안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탱글탱글한 진피면. 서연 씨, 얼른 먹고 맛 좀 얘기해 주세요. 와, 진피 라면이라고 해서 솔직히 기대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생각보다 면도 쫄깃쫄깃하고요. 일단은 좀 딱 담백한 맛이 있어요. 손이 10번 갈 것 같은 맛인데요. 진피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잘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본 결과 굉장히 진피가 여러 가지 식품들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다면 제주도의 음식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우수한 제주 감귤 많이 사랑해주세요.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과일 감귤.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온 제주의 감귤은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데요. 알맹이부터 껍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우리 특산물 감귤과 함께 올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겨울철 귤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제주 감귤과 함께 과거가 치러질 정도로 귀한 과일이었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귤을 먹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귤 드시고 나시면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잖아요. 보통 이 껍질들 다 버리실 텐데 귤 껍질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귤 껍질을 차나 음식으로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냄새 제거 효과도 있어서 방향제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귤 껍질을 수건에 싸서 4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한 1시간 정도의 핫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네, 정말 버릴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최고의 과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떠나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 건축 기법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충남 예산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효와 예의 고장 예산에 미국 아재 마이클이 떴습니다. 눈과 입 그리고 마음이 행복했던 예산에서의 하루. 이토록 따뜻한 겨울이라니. 와. 겨울의 길목. 조용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고향의 향기 가득한 충남 예산으로 갑니다. 자연의 시간표에 맞춰 느리게 살아가는 곳. 넉넉한 인심을 만날 수 있는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가장 먼저 만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의좋은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가 사이가 너무 좋아해서 밤에서 쌀을 나눠줬대요. 아, 참,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쌀까지 어떻게 나눠줬대요? 의좋은 형제 고관 뒤편으로는 마을 수령이 근무하던 대흥 동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흐르는 곳. 선과 선이 만들어낸 고풍스러운 분위기. 그 곡선에 비해 마이클 푹 빠져듭니다. 와, 너무 좋다. 이런 옛날 한국의 전통 건물을 보면 마음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일반 빌딩이나 일반 아파트보다 심플하게 만든 게 아니고 지붕에다가 지붕의 파도처럼 커브에 넣었으니까 되게 한국인들의 성격이나 마음을 볼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마이클, 네. 근데 이런 옛날 건축물 더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진짜요? 어디요? 저쪽에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진짜요? 갑시다. 우와! 마이클이 한달음에 찾아간 곳은 우리나라 고건축의 역사와 건축 양식을 만날 수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그 정훈스 대목자님이 20년 전에 만든 한국 고건축박물관이라고 목초 건축의 모형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박물관이에요. 와, 근데 선생님의 말투가 혹시 저처럼 외국분이세요? 일본인 데스. 헬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혹시 들어갈까요 지금? 네, 이키마쇼. 오, 좋아요. 고건축의 전통 양식을 만나러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박물관 해설도 일본인 해설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곳 한국고건축박물관에는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를 축소해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들이 미국 아재 마이클 눈엔 신기하기만 합니다. 와, 제가 실제로 보는 남대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죠, 당연히. 이 건물은 2005년도에 모형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물관 모형 중에서는 유일하게 완성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 옆으론 예산의 명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준면의 모습이 내운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곡선으로 우미량이라고 하는데 속꼬리가 할랑할랑 내려온 것처럼 곡선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 실제 건물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보러 가시면 이 곡선이 너무 아름다운 것에 감탄할 거예요. 와, 진짜 아름다워요. 이번에는 제2전시관에 있는 고건축도 만나볼까요? 항아리 모양의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사로잡는 건축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마이클, 이 건물이 어디 것 같대요? 글쎄요, 예산? 금산? 부영? 땡! 이곳이 북한에 있는 정연사 약사전 조선시대 건물이에요. 진짜요? 네. 와, 북한에 있는 건물인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훈수 대목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도명이 손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멋있는데요? 뭐 육각형인데다가 진짜 그 답보식이라 되게 화려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화려한데 안쪽이 또 화려해요. 진짜요? 공포가 밖에서만 아니라 안쪽에까지 쫙 올라가서 중심에서 지탱해주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요? 콕 같기도 하고 거미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야, 진짜 아름다운 건물이네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나? 좀 배고파졌어요. 맛있는 음식 좀 충전해 줄 수 있어요? 뭐 예산에 오셨으니까 예산에 예단조수지라는 큰 그 호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붕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붕어찜이라든가 오죽이라든가 맛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마이클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당호가 출렁대는 예산의 맛집으로 고고! 우와, 뜨끈한 어죽 좀 보세요. 얼었던 몸이 스르르 녹겠네요. 얼큰한 맛은 물론이고 푸짐한 양에 또 한 번 반합니다. 충청도 대표 보양식이죠. 그리고 예산 오미 중 하나인 붕어찜. 자작자작 소리가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와, 음식 진짜 맛있겠어요. 이거는 붕어찜이요? 예, 붕어찜이에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예당저수지서요, 직접 잡아가지고 싱싱한 걸 이렇게 붕어찜을 만든 거예요. 여기 저수지가 전국에서 제일 큰 저수지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붕어가 제일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저수지거든요.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붕어가 이게 싱싱하니 굉장히 좋아요. 육질이 좋아요. 예산의 인심만큼이나 큼지막한 붕어 올라가고 잘 무른 무와 시래기도 듬뿍 들어갑니다. 마이클 입맛에 맞을까요? 잘 드셔야 돼요. 와, 진짜 싱싱하죠? 진짜 싱싱해요. 살이 연하고 부드럽고. 와, 살이 원래 물고기를 많이 익히면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부드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걸 금방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부드러운 거예요. 한번 맛보면 폭풍 젓가락질을 부르는 맛. 매콤한 양념이 마이클 마음에 쏙 드나 봅니다. 거기에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어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와, 맛있죠? 뭐가 특이하네요? 그럼 이런 음식을 1년에 365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붕어는 항상 여기 예당저수에서 나오니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붕어가 제일 영양가가 많을 때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동면을 하잖아요. 네. 동면을 하게 되면 이제 먹이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제 영양분을 그동안 이제 축적을 해놨다가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가 제일 영양가가 많을 때. 그죠? 네. 겨울의 맛으로 통하는 예산 붕어찜과 어죽.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옛맛을 이어가는 손맛에 마이클도 푹 빠질 수밖에요.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너무 추운데 이렇게 따뜻하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진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와. 마이클, 우리 예산까지 왔는데 온천하고 가야죠. 온천이요? 생각만 해도 진짜 따뜻해졌는데? 오케이, 렛츠고 출발! 이토록 따뜻한 겨울이라니 온천까지 풀코스입니다. 이거 온천이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작네요? 여기 발만 담그는 조격장이에요. 진짜요? 와, 신기하다. 한번 해도 돼요? 네. 이야, 좋아. 미국 아재 마이클 겁없이 들어가 보는데요. 오, 뜨거. 오. 아야야야, 잠깐만, 나가보자. 아우, 뜨거. 마이클 많이 뜨거워요? 아우, 진짜 뜨거워요. 어우, 내 발. 덕산 온천의 뜨거운 맛 제대로 봤네요. 예산 온천지구를 찾는 관광객이든 주민이든 누구나 언발 녹이고 가라고 이렇게 조격장을 마련해놨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공간이죠. 원래 이 조격장을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예, 여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1년 365일. 예산에는 온천이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 오시든지 여행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들려서 조격하고 가시면 진짜 좋습니다. 와, 제가 제 발에 들어가 보니까 제 발, 다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열이 몸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렇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덕산 온천에 새로운 명물이 또 있죠. 미국에 오는 느낌 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이런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름엔 초록이 울창하고 겨울엔 두 팔 벌려 하늘로 쭉 뻗은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장관인데요. 거기에 큼지막하게 시선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느림 우체통인데요. 이거는 무슨 우체통이요? 예, 이 우체통은 메타세콰이어 사랑의 우체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2016년 7월 23일 날 멸종된 지 45년 만에 황새가 자연 부화한 날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사랑의 우체통을 여기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마이클도 한번 여기다 쓰시면 내년 7월 23일 날 엽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배달되는 예산군 사랑의 우체통. 마이클은 어떤 마음을 전할까요? 2019년에 페리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사랑해보자. 그리고 MBC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도 고마워요, 마이클. 1년 뒤에 봐요. 황새가 행복을 물고 올 거예요. 그런데 촬영이 다 끝났는데 마이클이 보이지 않네요. 어디 갔을까요? 예?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내년에 꼭 부자 되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유. 네, 마이클의 소원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고건축 박물관이라고 했죠. 문화재 축소판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또 북한의 고건축물인 금강산의 정향사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을 맞이하면 아이들과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가까운 예산저수지에서 맛볼 수 있다는 붕어찜도 드시고 느린 우체통에 내년 여름쯤 받아볼 수 있는 엽서 한 장도 보내면서 한 해 마무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2018년 고마웠습니다였죠. 어떤 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8285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해주신 집배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연말에 더욱 바쁘실 전국의 집배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요. 사진은 좀 옛날에 찍으신 사진 같아요. 우체부 아저씨와 함께 찍으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무거운 택배 박스 옮겨주시랴, 전해주시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예전에는 또 편지 많이 쓰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체부 집배원 아저씨께서 오시면은 이 반가운 소식들을 담고 오시는 거라고 해서 더욱 반겼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 편지 쓰면서 답장 오면 어떨까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기다려지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체부 아저씨 아닐까요?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부 집배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7님,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노고 잊지 않을게요.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 많이 걱정되실 텐데 또 이런 선생님들 덕분에 주부님들이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또 일하시느냐 또 하면서도 아이들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유치원에서는 아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시면은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요즘 보니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직접 묶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 챙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어떤 일 했는지 부모님께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유치원 선생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14님. 2018년이 행복했던 이유는 제 곁을 든든히 지켜준 회사 선배들 덕분입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은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함께할 2019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사진만 봐도 너무 친해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대나무 숲에 여행 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가장 높은 상사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선배님들 분들께서 꼭 저희 생방송비를 보시고 6513님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타지에서 왔으면 그만큼 외롭기가 쉽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얼마나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진을 추억 삼아서 이렇게 송년회 조촐하게 하면서 이 황금 돼지띠 해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7738님. 이번엔 대학에 합격한 예비 대학생입니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올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이제 또 감사를 전해드려야죠. 일단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7738님께 참 고맙다는 생각 하실 것 같고 또 반대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더 훈훈한 연말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자식이 또 합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곳곳에 목욕탕 가거나 이랬을 때 아유 우리 합격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하실 것 같은데 연말에 작은 케이크 하나 이렇게 올린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하 파티 하시고 절 한번 올리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신입생 정말 축하드립니다. 설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언제적이죠?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31님. 올해 8월에 소중한 딸 가온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저희 곁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가족 위해 늘 고생하는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하트 보내셨습니다. 네. 가온이와 이제 4개월째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 문자만 봐도 참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인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 하트를 하나만 보내셨지만 이 안쪽에는 모든 하트로 다 가득 찬 것 같은데 이렇게 가온이가 온 만큼 올 한 해는 정말 기쁜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내년 봄은 우리 가온이가 처음 맞는 봄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온이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처럼 우리 이 가족에게도 더 기쁜 일들이 가득한 2019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비 문자로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 받아봤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총 4분인데요. 7738님, 3231님, 8285님, 6513님 4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익산시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행정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대학생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4주 동안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8일까지 익산시 민생경제과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선발된 학생들은 익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 업무를 돕게 되는데요. 근무 기간에 준하는 임금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산시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Q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성찰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한옥이 아름다운 교동가온, 내 몸의 일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과 함께합니다.